오늘 시장에서 단연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현대차 그리고 로봇 관련주입니다. 바로 이런 이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대차가 1월 22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59만 원 선까지 위로 올라가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0만 원 선을 터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네요. 현대차 그리고 아틀라스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 영상에서 이 공중제비하는 로봇의 모습을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현대차에서 공개를 또 했거든요. 이게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지시더라고요. 양산용 아틀라스 전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구용의 마지막 테스트 공개 시연이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현대차 계열사의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틀라스의 모습을 공개를 한 거죠. 공중제비라고 뭐 올림픽에서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측면 공중제비하고 바로 뒤로 다시 공중제비하고 고난이도 그런 동작인데 인간도 하기 어려운 사람도 하기 어려운 그런 동작을 그 차체가 좀 무거운 그런 몸통이 무거운 그런 로봇이 해냈다 이런 영상들 아마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학습을 하잖아요. 이 로봇의 지능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대응력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현실 공간에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 수정 없이 이게 잘 됐는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훨씬 이제 사람의 능력을 상회하는 그런 제어, 돌아서 탁 착지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제어 능력과 그리고 이동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탁월하다라는 걸 좀 느끼는 분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걸 딱 보고 아틀라스가 이제 상업용,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KB증권에서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이걸 보면서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대차의 많은 생산 공장 라인에 로봇이 투입이 돼서 사람 대신 이제 일하는 현장 이런 부분을 우리 자주 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24시간 또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생산성,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속화되지 않을까 KB증권은 언급을 했고요. 2024년도였습니다. 이때 자율 혁신 이런 부분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자율주행 쪽이겠죠. 그 파운드리 전략과 연결되는 굉장히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이 KB증권에서도 언급한 게 현대차가 테슬라의 로봇 기술을 넘어섰다라는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총만 비교해 보면은 테슬라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시총이 현대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잘 보면 테슬라가 독점하고 있는 로봇 세계, 자율주의 세계를 이제 현대차가 가져갈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써야 될 것 같고요. 기계 완성도나 시뮬레이션 그런 부분이나 트레이닝 역량이나 상업화 부분 이런 부분이나 양산 전략까지 뭐 하나 뒤처지지 않는다.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구글과 협업을 합니다. 그러면 AI 로봇 이런 부분을 선점하게 되는데 아틀라스를 대량 양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내년부터 외부 고객을 또 추가적으로 들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차 계열사 안에서 해결을 하겠지만 앞으로 로봇 생산을 잘한다라는 입소문 타게 되면 결국 뭐 빅테크들도 다 뭐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외부 고객사에서도 생산 라인 이런 부분에 로봇을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증권에서 현대차 분석을 해놨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AI 시대를 가면서 우리가 AI 시대의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 승리를 거머쥐는 기업, 도태되는 기업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텐데 오라클이 뉴욕 시장에서 거의 9% 이상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급반등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듯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오라클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AI 관련 종목군들이 따라서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떴는데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 정도 투자할 가능성 지속적으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오픈 AI가 전략적인 실수를 했던 부분을 만회를 하면서 이 투자 자금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오라클과 행했던 계약도 이행을 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자금을 확보했으니 그에 대한 투자, 그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연쇄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금으로 400억 달러 정도 확보가 됐는데 이제 1,000억 달러 같은 경우에 투자 받았을 때 이런 부분으로 쓸 사용처 그리고 벌어낼 수익 이런 부분도 함께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월간 사용자 성장률이 10%를 회복했다라는 이슈도 더해져서 이런 부분이 좀 상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 AI와 오라클 단단하게 좀 엮여 있는 상황인데 데이터 센터 투자 이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시장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함께 있다라는 것과 틀리지 않고요. 워낙 오라클 그리고 오픈 AI 좀 단단하게 묶여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픈 AI 협력을 통해서 AI 학습이나 그리고 AI가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최적화된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구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DA 데이빈스 같은 경우에 오라클 목표 주가를 180달러로 제시했거든요.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바꿨습니다. 중립에서 매수로 올렸습니다. 이러면서 사실 오라클에 훈풍을 넣어준 그렇기 때문에 9.6% 반등하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프트웨어는 결코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으로 투자를 했을 때 자금을 회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최근에 리스크가 껴있는데 그게 좀 주저앉았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틱톡 USA 관련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중장기 매출 성장 동력을 얻었다라는 분석도 더해지는 바 앞으로 밸류 매력이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이런 단에서도 긍정적인 훈풍이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